한국 교육 그리고 대학 입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 좋은 환경 주변에 자기의 꿈을 좀 같이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대학이 거론되는 것도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어쨌든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데, 그러기 위한 수단이 개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여러 명을 집단으로 평가하는 시험 제도밖에 없다 라는 것도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근데 또 그걸 떠나서 이제 새롭게 해보고 싶은 말은, 가장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다니다가 3학기째 다니다가 지금 휴학 중인 김우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테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한국의 문제를 논하기에는 정말 너무 편향된 공동체 속에서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체감하기에는 좀 획일화된 기준이, 너무 모두가 획일화되어 있는 기준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그 획일화된 기준을 하나의 정답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경쟁이 심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회복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가 계속 실패했다 또는 불행하다 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거 자체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사실 근데 획일화된 기준을 따라가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회복이 안 됐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까지도 그 획일화되어 있는 기준이 무조건 옳다라고 강요를 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경향성이 강력한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타이트하죠. 네. 혹시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이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인식했던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바깥의 어떤 사회적 관념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이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에 있어서 물리적인 장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연결해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본인만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도 또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쵸. 것도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어 창업가를 응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방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전 세계가 앓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정보 기술이 발달해 있는 사회인데 아직까지 교육 제도에 있어서 모두가 똑같은 교육 제도 상에서의 어떤 교육을 받고 획일화되어 있는 평가 제도를 적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좀 놀랍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개인화되어 있는 수준에서 조금 더 살아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교육 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뭔가가 시작될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우형님이 한국인으로서 느낀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요. 왜냐면 땅덩어리가 좁은데 그 안에서 또 단일 민족끼리, 물론 요즘은 외국인 이민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고는 계시지만 단일 민족끼리 이제 살아가는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가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하는 생각들이 좀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정의나 유대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돈독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획일화되어 있는 생각이 조금 아쉬운 방향으로 틀어진다면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사회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오는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는 안정감 자체는 굉장히 구성원으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좀 한국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라면, 그래도 저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다들 믿고 있는 그 획일화된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힘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특히 이제 저는 여태까지 사실 이제 학생으로 살아온 시간이 많으니까 대입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다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입에 실패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시작점이 뭐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저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뭔가 일단 남들이 따라가는 길을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압박이 들잖아요.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쨌든 간에 결국 자기 스스로에 좀 집중하는 사회적인 트렌드가 생길 수 있다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 또 특히 외국에서 배울 만한 제도나 아니면 문화가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약간 이렇다 할 만한 게 있진 않은데요. 근데 제가 한때 했던 생각 중에 저는 스위스를 한두 달 정도 가서 살아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스위스의 그 슈트레버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너무 굳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을 약간 비꼬듯이 말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거기가 되게 잘 사는 사회주의 국가 같은 느낌이라서 굳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다들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먹고 사니까 그런 이제 문화 속에서 생긴 단어래요. 그래서 진짜 내가 뭔가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옅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뭘로부터 만족감을 얻고 살아갈까가 좀 궁금해서 한 번쯤 그들의 사고방식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한국 교육 그리고 대학 입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 좋은 환경 주변에 자기의 꿈을 좀 같이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대학이 거론되는 것도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어쨌든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데, 그러기 위한 수단이 개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여러 명을 집단으로 평가하는 시험 제도밖에 없다 라는 것도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근데 또 그걸 떠나서 이제 새롭게 해보고 싶은 말은 사교육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군비 경쟁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군비 경쟁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째가 안 하니까 일단 나도 몸집을 키워야 된다라는 어떤 막연한 피상적인 두려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사회적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좀 빨리 잦아들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근데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래도 좀 자아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부모님이 되는 세대가 그래도 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그런 어떤 획일화되어 있는 기준에 대한 강박을 조금 내려놓는 단계가 온다면, 시간이 흘러서, 그리고 그때 시점에 맞춰서 교육 제도에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을 맞을 수 있는 사회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때부터는 지금 이제 어떤 사교육 군비 경쟁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입시 제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이 있으세요? 사실 제도상에서는 저는 제도상에서 개선을 한다기보다도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제도를 바꿨을 때 또 그게 깊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겉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의 인식이 약간씩 변해서 그래도 조금 더 나 스스로를 찾아가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중요해지면 그때부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계속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사교육 없이 명문대에 입학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실 이제 학생의 역량이 출중하다면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의 핀트를 살짝 바꿔보자면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명문대 진학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또 평가 제도가 너무 평가 제도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시로 뽑는 것은 불공정하고 정시 100%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공정이 뭔가 비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시 100%가 사실 비리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장벽은 조금 더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할 사람은 한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어쨌든 무조건 방법을 찾을 거고,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엘리트주의를 좀 경화시킬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비리와 관련된 공정의 정의에 있어서는 정시 100%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정이라는 것의 정의를 이제 이번에 바꿔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을 충분히 평가를 한다
라는 걸로 정의를 한다면 그래도 아닌 것 같은 게 정시 100%를 해버리면 그러면 모든 학생들을 정말 딱 하나의 기준으로만 스크리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사교육 경쟁이 또 더 심해지겠죠. 결국에는 얼마나 그 유형과 형태에 익숙해지냐의 싸움이니까. 저는 사실 그러려면 오히려 공정한 입시 제도가 되려면 오히려 기준이 더 다양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정시 100%가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중간에 엘리트주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한 형태의 엘리트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혹은 그런 것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선 장점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장점은 제가 앞서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떤 사람 간의 유동성 있는 상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이 그 집단 내에서만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집단이 형성이 된다면 그건 어쨌든 간에 덜 유연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분명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의사소통의 부재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는 뭔가 실패를 했을 때 하나의 정답을 믿다가 실패를 했을 때 거기에 있어서 회복력을 가지려면 그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하나의 기준을 밀고 가는 거에 있어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약간 나는 쟤네보다 무조건 모든 거에서 더 잘나야 된다. 나는 이거를 통과했기 때문에 라는 선민의식을 갖는 것도 저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아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 사이에 선순환이 많이 생겨서 많이 완화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계층 사다리가 끊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덜 유연한 사회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에 기여하는 그쵸, 게 네. 그냥 엘리트 끊어지면 안 주의일 된다 생각해요. 좋은 사회란 무슨 사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좋은 사회란 어쨌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 사람들로 인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집합을 공동체라고 명명을 한다면 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찾아가지고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구성원 중 하나가 설령 다른 뜻을 갖게 되더라도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공동체를 빠르게 발견해서 이제 서로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유동성이 갖춰진 사회가 아무래도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개인의 생각을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선택하기에 좋은 나라라고 느끼셨나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뭔가 왠지 내가 공학이나 아니면 뭐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커리어를 준비해 나가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애초에 저희가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잖아요. 이공계 쪽 교육에 있어서. 근데 교육을 받는 입장을 떠나서 이제 진짜 뭔가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 창업을 한다거나 하는 그 업계의 당사자가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인식을 신경을 안 쓰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인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현타를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서 분명히 어쨌든 사기의 저하라던가 뭐 동기의 저하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이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체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최적의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엔지니어이자 네. 또 창업가로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세요? 우선 저는 사실 창업에 있어서는 회사를 직접 만들어서 경영하는 일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걸 구현을 하는 역할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 결과로서 이제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 요약이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뭔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로부터 근데 그 생각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가 봤는데 이게 틀렸으면은 거기서 이제 생기는 또 다른 생각도 따라가 보고 이러다 보면 비슷한 곳에 수렴이 될 건데 이런 생각의 유동성 자체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고 약간 위축이 되다 보면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사회의 획일화된 기준을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사회적인 준비가 됐을 때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회적 준비가 됐을 때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어쨌든 쉽게 연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의 심장이 뛰는 일을 따라가고 그에 따라 주변에 더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을 하고 거기로부터 좀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유를 되찾다 보면 저는 결국 그 개인의 안정화로부터 더 좋은 사회가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을 기점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좀 세계적으로도 좀 그런 경향이 다음 세대의 사회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서 아, 네. 혹시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오영님의 도전을 응원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이든 어디든 무언가 남겨둘 터이니 가서 네.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